안녕하세요. 사회복지행정론 강의하고 있는 손용근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사회복지사 1급 준비를 위해서 하나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바로 그 이론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습득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출문제와 관련된 모의고사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대학에서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저도 대학에서도 사회복지 행정론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회복지사 1급을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강의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고득점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저를 따라서 끝까지 쫓아오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챕터에서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에서는 보통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에 대한 경향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노력이 필요할 테고요. 제가 그 경향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수업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사회복지 행정의 대상은 도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인간이죠. 즉 인간을 원료로 하고 있는 휴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도덕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테고요.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딱딱딱 그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사례 위주의 보기 내용을 갖고 이것이 어떤 답을 원하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1장의 출제 내용들을 좀 지켜보다 보면 출제에 대한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 수가 있을 테지요. 그래서 주요 키워드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 무엇일지, 또한 사회복지 행정이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이 무엇일지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정의, 필요성, 그 다음에 기본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과정, POSD, CORB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1장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입니다. 아,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영역이구나.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영역이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와 특징입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와 특징에는요, 크게 일반 행정이 무엇인지 사회복지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 자, 여러분, 일반 행정이 더 큰 개념일까요? 사회복지 행정이 더 큰 개념일까요? 사회복지 행정이 더 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과 특징, 그 다음 기본 방향입니다.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 자,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이 왜 나올까? 다음 챕터에서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는요, 주먹구구식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책과 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정책과 제도의 대상인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가 골고루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골고루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원은 늘 유한하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된 것은 정책과 제도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직접 서비스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뭔가 효율적인 부분, 효과적인 부분이 필요했던 거고, 그런 효과와 효율적인 부분, 책임성이라는 부분, 접근성, 편의성이라는 부분을 무엇이 바로 사회복지 조직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져서 그 조직들이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은 정책과 제도가 서비스로 전환하는 그 과정들을 바로 사회복지행정이 그 역할들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복지행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정에서도 대학 과목에서도 사회복지행정이 맨 마지막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죠. 왜? 그때는 퍼주기식 또한 그게 바로 무차별적으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권리로서 의무로서가 아니라 베풀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그냥 제공되어야 된다는 부분, 그런 개념으로밖에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복지행정의 가치입니다. 자, 사회복지행정의 가치에는요 주요 가치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선별과 보편적 복지 또는 보편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실 겁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으로 딜을 했죠. 어땠습니까? 결과는 서울 시민들이 보편적 복지, 보편주의를 택하게 되었죠. 그건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지에 대한 부분을 일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의문점을 들고 있겠죠. 필요할 때는 선별적 복지로, 또 필요할 때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 양분화된 형태를 띠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별주의가 좋을지 보편주의가 좋을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개념 정리를 하고 계시면 참 도움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과정입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과정은 뭐가 있었나요? 기조인지 조보제평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POSD, CORB에 대한 부분, 그래서 큰 형태로는 정의와 특성, 그 다음에 가치, 과정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특징, 정의는 뭘까? 일반적으로 행정이라는 게요,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하고 그 다음에 협동적인 인간의 노력의 한 형태이다라는 것이 바로 행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행정은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루어지는 재반 활동들을 바로 일반 행정에서 다루고 있다면, 우리 사회복지 행정은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인간에 대한 가치, 도덕적 가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차이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하나 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기본 개념이 무엇일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의 대상은 누군가요? 모든 국민이에요. 사회사업의 대상은요, 바로 욕구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전문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상이 바로 사회사업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직도 모르세요? 답답하죠? 네. 사회복지, 사회사업, 대상으로 봤을 때는 전 국민이죠. 그 다음에 사회사업의 대상은 바로 요보 대상자, 우리는 일명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땐 복지의 대상이고 사회사업의 대상이죠. 자,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4대 보험도 내고 있었고 5대 보험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산지사고로 인해서 양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장애인이 되었죠. 그러면 그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는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의지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사회사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서비스가 개입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요양급여 등 뭐 보장구든 뭐 직업재활 훈련이든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직업재활 시설을 해서 다시 한번 경제활동을 해서 5대 사회보험을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다시 사회복지 대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순환적인 형태들을 계속 띄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뿐만이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되었을 땐 다시 사회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6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고령자로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64세까지는 사회복지 대상이었다가 65세가 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또는 노인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사회사업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건희 회장, 삼성 명예회장이 이건희 회장은 사회복지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필요하지 않다면 사회사업의 대상은 될 수가 없겠죠.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러 뭐 몇천억씩 갖고 계시는 분이 뭐 20만 원 받으시려고 이쪽으로 오지는 않으실 테니까 뭐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 생활이라는 것은 늘 사회복지 대상이 되었다가 사회사업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사업의 대상이 되었다가 또 긍정적인 활동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서 사회생활에 잘 순기능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시 사회복지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바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우리는 그냥 보편적 복지다. 사회사업의 대상을 선별적이다 라고 얘기하죠. 기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제도적, 사회사업은 자녀적 복지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사회복지 행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이나 시설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들을 동원하는 합동적인 또 협동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다. 그 다음에 공공행정이나 쭉 뭐 중앙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바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 부분도 사회복지냐 사회사업이냐에 대한 대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공적, 사적인 사회복지 조직의 총체적인 활동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범위예요.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이 있고요.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를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회사업을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이다, 협의의 사회복지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보는 관점이 좁거나 넓은 의미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광의 사회복지 행정을 거시적인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일반적인 사회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총체적인 활동을 우리는 광의 사회복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에는 사회사업의 영역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사회복지가 이거니까 이 안에는 사회사업에 대한 영역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은 미시적이다라고 얘기하죠. 미시적인 건 사회사업의 대상일 겁니다. 그래서 사회사업 행정이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사회복지 조직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관리자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되는 상호 의존적인 과업을 우리는 사회사업 또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은 뭘까? 특징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요, 국가의 이념, 개발 방향, 정책 등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